자동차 회사 부장, 퇴직금 주식에 넣었다가 파산. 52세의 막노동.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자동차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한 박 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연봉을 가졌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52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아쉽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도 한번 제대로 굴려봐야겠다. 그는 믿을 만한 주식 종목을 찾아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몇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빚을 내서 더 큰 판을 벌였다. 그리고 1년 후 남은 것은 빚과 절망뿐이었다. 이제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박 부장처럼 은퇴 후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1. 퇴직금을 한 방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사례 1. 김 차장의 주식 투자 실패담. 김 차장 55세는 IT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50대 초반에 퇴직했다.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경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세주라는 말을 듣고 특정 주식에 퇴직금 전액을 넣었다. 처음에는 오르는 듯 했지만 몇 개월 만에 급락했다.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결국 손실은 80%에 달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다. 해결책. 퇴직금은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한꺼번에 특정 투자처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만 투자하되 안전한 자산과 혼합해야 한다.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자산에 몰빵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2. 퇴직 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몇 년 만에 바닥날 수 있다. 사례 2. 과장의 창업 실패. 이 과장 53세는 퇴직 후 치킨집을 창업했다. 치킨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근처에 경쟁업체가 많아 매출이 기대보다 낮았다. 결국 1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고 투자금 1억 원 중 절반을 날렸다.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결책. 창업 전에는 반드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확보한 후 시작해야 한다. 창업보다 소규모 재택근무,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례 3박 사장의 노후 알바 성공기. 박 사장 60세는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 후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농장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농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점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제는 소일거리로 즐기면서도 한 달에 10만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중고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돈 걱정 없이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4.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퇴직금 관리법. 은퇴 후 재정 관리에 있어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실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사람들은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손실을 보전하려다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 퇴직금 투자 시 손실이 발생하면 무리하게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다양화 효과 다이버서퍼케이션 이펙트 자산을 여러 개의 투자 상품으로 나누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단기채, 배당주, 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혼합해야 한다. 생애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안정적인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퇴직금은 삶의 안전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할 안전장치다. 이를 한순간의 욕심으로 날려버린다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퇴직금은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야 한다. 창업을 고려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고려한 재정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당신의 퇴직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준비하자. 퇴직금은 삶의 안전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퇴직금 잠깐의 여유인가? 평생의 안전장치인가?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받으면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를 한다. 이걸로 한번 크게 써볼까? 혹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애써 번 돈인데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여행도 가고 싶고 한동안 쉬면서 여유를 부리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계획 없이 흘려보낸 퇴직금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번의 실수로 재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기대 수명이 길어졌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며 물가도 계속 오른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지 살펴보자. 여기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이 은퇴 이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1. 퇴직금을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날려버린 58세 남성의 후회. 박씨 58세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나를 위한 선물로 쓰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고급차를 샀다. 또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창업에도 도전했다. 처음엔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기는 듯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창업한 가게는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결국 가게를 접었고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을 쳤다. 결국 60세가 되던 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다. 퇴직 후 몇 년 동안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그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교훈 퇴직금을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다 써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2.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월 수입을 만든 62세 여성의 선택. 김씨 62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지만 그녀는 먼저 은퇴 후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기로 했다. 결국 그녀는 퇴직금 중 8천만 원을 소형 오피스텔 투자에 사용했다. 매달 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남은 돈으로는 자기 개발을 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주말에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수입을 만들었다. 그녀는 퇴직금 덕분에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훈 퇴직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3.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남겨둔 65세 부부의 현명한 결정. 이씨 65세 부부는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다. 부부는 퇴직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1억 원은 생활비와 의료비로 남겨두었다. 주변에서는 왜 퇴직금을 다 집에 쓰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부부는 신중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적어도 몇 년치 생활비는 남겨둬야 한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남편이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병원비가 나왔다. 하지만 부부는 생활비로 남겨둔 퇴직금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 만약 모든 돈을 집에 쏟아부었더라면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교훈 퇴직금 일부를 긴급 생활비로 남겨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퇴직금 이렇게 활용하자.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퇴직금 전부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라. 한 번에 전부 써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최소한 몇 년간의 생활비는 남겨두어야 한다. 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라.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투자,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가능한 부동산, 소규모 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3. 건강 문제를 대비하라.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퇴직금의 일부는 긴급 의료비로 남겨둬야 한다. 4.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찾아라. 완전히 은퇴하는 것보다 부담 없는 선에서 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돈이 내게 평생의 안전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자.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단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자.